안녕하세요, 강세마입니다. 전체적으로 영어 교육에 참여한 지가 한 28년 정도 된 것 같고요. 17년째 지금 어머님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, 선생님들 영어 교육, 이제 컨설팅도 하고, 컨텐츠 개발도 하고, 국내하고 아시아권에서 같이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,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갤러그 세대라서. 총알 10방을 쏠 걸 한 방에 그냥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. 치트키라고 해요. 네, 맞아요. 아우, 저 선생님하고 너무 잘 통해요. 교육에서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많이 부각이 되고, 뭐 강남에서 뭐 상위 8%의 아이들은 모두 메타인지 학습법을 한다라고 하는데, 뭐냐면 일단은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드리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일단 메타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요. 내가 알고 모르는 걸 기반으로 내가 학습 플래닝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한 후 그걸 활용 적용까지 하는 거,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리면 저도 들었던 의문인데, 메타인지가 그럼 처음 나온 건가? 우리 예전에 하던 게 다 예습 복습, 그렇죠. 그다음에 활용 적용, 그다음에 연습 문제 이거 아니야?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아는 것들, 모르는 것들, 그러니까 오답 노트 이 부분까지 집중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이제 현대에 맞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공통점은 질문을 잘한다. 질문 잘한다. 수업을 하다가 가장 많이 교사들한테 이제 세미나 해드리면서 느끼는 점이, 아이들을 막 가르쳐요. Do you understand? 그럼 아이가 yes. 이게 아까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. yes를 잘한다. 예스만 잘해요. 네. 그래서 얘가 아는 거구나 하고 정말 알아? 라고 하고선 수업을 한 20분 진행하죠. 그러다 네네. 느껴요. 이 아이는 모르는구나.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 모르는데,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아는 아이들은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요. 선생님 저 앞에 이건 알겠는데요, 중간에 이 부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선생님 영어 단어에 문장이 이런 건 알겠는데요, 왜 이 단어가 여기서 live가 live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. 구체적으로. 그래서 knowing English이 아니고 using English. 그래서 using English 쪽으로 접목해서 활용하는 능력, 이것까지를 보시면 메타인지가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교사 세미나에서 보통 What's this? 그러면 아이들이 It's a cup 이렇게 대답하는 수업을 바꿔라. 수업 전체를 바꾸면 아이들의 생각하는 훈련, 스스로 참여하는 게 나아진다라고 해서 정말 쉽게 선생님들이 할 것 같지만, 많이들도 하시지만 What is it? 이게 왜 교사 몫이냐는 거죠. 21세기 스킬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What is it? It's a cup. 여기까지 하면 저희는 수업이 끝났거나 다 끝났다고 엄마들도 생각하시거든요. 진정한 커뮤니케이션.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. 그건 뭐냐면 리스폰스 해줘야 돼요. Good job, great, that's right, correct, excellent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스스로 계속 질문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하는,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질문하는 습관이 조금씩 형성이 돼요. 그래서 먼저 본보기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특정 상황들을 하나씩 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질문법과 대화법을 해주시면 아이가 자기가 자꾸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고요.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플래닝 하겠다고 느끼게 돼요. 처음에 어릴 땐 플래닝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플래닝 연습을 해야 하는데, 내가 수학을 먼저 해야 되겠다, 영어를 먼저 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죠. 동화책을 먼저 읽을까, 아니면 listening, 먼저 듣고 읽을래, 읽고 들을래. 이것도 꼭 듣고 읽어야 하지 않아요. 그러면 나 오늘은 읽고 나서 들을래 라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? 정도 한번 물어주시는 거. 근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이게 테두리는 주셔야 돼요. 이 테두리 안에 좀 넘어서는 건데 이건 허용이 안 될 땐 테두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하고요.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봐주셔야 돼요. 정말 기상천외한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기도 해요, 아이들한테서. 교수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질문하는 법을 알려주게 하고 그걸 습관하자.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자. 그러니까 배우는 아이인데 자기가 모른다고 말하면 죄책감이 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말하는 건 너무 자랑스럽고 멋진 행동이고요. 오히려 모르는 걸 숨기는 게 조금 부끄러워.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모르고 배우고 한다라는 사실을 아이가 인지하게 해주는 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교수법들을 가는 것도 좋아요. 다른 법들도 많지만 그 두 가지는 꼭 그 수업이든 어머님들도 생활에서 좀 명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
교사들 티칭법에서 쓰는 아하 티칭이라는 게 있어요. 네, 많이 아하 들었어요. 이런 네, 네.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그 문장 같은 걸 라이팅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쓰고 밑에 피리어드를 잘 안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캐피털 레터도 빼먹는 경우가 그렇죠,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이들은 피리어드는 출판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캐피털 레터는 말해주면 고치면 되지 뭐 이런 자세로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저는 리딩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래서 제 이름은 젬마 강이니까 네. My name is 젬마 강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캐피털 레터하고 피리어드를 읽게 해줘요 같이. 그래서 My name is의 my가 캐피털로 좀 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My name is 젬마의 이름은 캐피털이죠. 젬마 강하고 period예요. 이렇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래서 this is a book이면 this is a book. 근데 이 period를 찍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. 문장에 리듬감이 생기고 끊어읽기가 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 period를 찍고 라이팅을 할 때 이제 이 동작을 동시에 하는 거죠. 만약에 틀렸으면 너는 왜 도대체 캐피탈을 안 쓰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대문자 이러지도 마시고 그냥 앞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그게 뭐였는지 연상을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수정 지시를 내려야 하는 행동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뇌 기반의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. 그러면 아 이러면서 아이들이 꼭 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하 티칭이라고 해요. 피리어드도 빼먹으면 이렇게. 이러고 가는 거죠. 진짜 그러면 재밌다. 셀프 스터디라는 거니까 셀프 학습이라는 거 메타인지 뇌 기반 이런 거를 다 이제 접목되어서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인지해서 학습하는 게 되는 거죠. 달라진 공부 습관 딸공